지금 이미 로봇을 만드는 대장격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 내지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국내에 최초로 AI 전문 기업으로 상장된 기업이 유일하게 흑자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박스권 매매가 진짜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시기거든요. 사실 상승장이랑 하락장 때는 매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게을러야 돈 됩니다. 수빈쌤이 네네. 그 로봇하고 AI를 또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 로봇하고 AI에 좀 집중하시는 이유는 뭐세요? 주목하시는 이유? 일단은 이 로봇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자, 지금 탈세계화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각 국가들이 지금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신재생도 마찬가지, 다 공통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생산 인프라를 늘려야 돼요. 즉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를 까는 과정부터 공장을 돌려야 되는 과정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인력이 필요하죠. 결국 사람이 땅 갈아 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거리는 자꾸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있어요. 왜?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단순 노동 반복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쓰려고 하지 몸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아니 일감은 필요한데 왜 정부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로봇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네네네.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번에 그 웅달님도 되게 관심 있게 보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맞아요. 이미 흑자잖아요. 우리 삼성이 많이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주가도 많이 올라가요. 급등했죠. 이게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할 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대장격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실적이 성장기로 진입을 해요. 지금 이미 로봇을 만드는 대장격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 내지 실적 성장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곧 본격적인 성장기예요. 그리고 로봇을 이미 비싸서 안 사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봇의 부품의 양산화로 인해서 부품이 싸졌고 그만큼 로봇이 싸졌고, 그 다음에 로봇을 지금 하나를 그냥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해요. 렌탈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격 부담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키워가도 좋은 국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봇주들 다 보시면 부품주,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실적이 흑자인 기업들이 주가가 우상향이에요. 특히 시총이 또 크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가를 올리는데 많은 돈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 형태에 있더라도 얘네들은 오히려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좀 공부해볼 만한 기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게 뉴로메카. 뉴로메카 오늘도 보니까 거의 10% 급등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우상향은 분기 흑자가 나온 시점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기대감을 앞당겨 와서 주가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단기 반등했다가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면 다시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의 비중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이 주가의 우상향을 끌고 가는 거는 분명 분기 흑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기다려 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로봇 투자에 있어서 사이클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게, 로봇이 자 기존에는 단순 반복 업무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면서 부피가 컸고 비쌌어요. 근데 이를 해소시켜 준 게 바로 협동 로봇이거든요. 부피가 작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 간편한 로봇, 협동 로봇. 기존에는 로봇 만드는 업체들이 대다수가 다 적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존에는 누가 흑자였느냐, 그 로봇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주들. 그래서 처음에는 부품주가 강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SBB 테크라든지 SPG와 같은 로봇 부품주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흑자로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형 로봇 기업들을 보는 게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속주는 누구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뉴로메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 로봇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적인 트렌드는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 만든 업체인 유진 로보티즈 이런 업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로봇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이 이제는 인간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로봇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바로 뭐냐? 로봇의 두뇌가 높아지는 거죠. 인공지능인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AI는 아직 솔직히 먼 미래입니다. 그건 먼 미래. 먼 미래죠. 아직까지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로봇이 거의 없어요. 네. 그죠? 딱 봤을 때 없잖아요. 이게 상용화가 되기가 너무 먼 미래다.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요즘에 한 가지 AI 관련된 큰 이슈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AI를 좀 먼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은 투자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투자해봐도 되겠다라고 싶은 이슈가 떴어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챗봇에서 이미 그 구조가 나왔대요. 그 GPT. 네, 맞아요. 기존까지는 인공지능?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사람 같지가 않은데? 라는 수준이었거든요.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가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챗 GPT가 지금 전문가들,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도 야 이거는 거의 사람 수준이다 라는 수준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된대요. 걔랑 사람이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된대요. 그냥 오늘 날씨 어때 하면 오늘 날씨 화창해. 날씨 그냥 옷 가볍게 입고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사람이 하는 듯한 말투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튜브 하는데 이 영상의 썸네일 제목은 뭘로 하면 좋겠어?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이제는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AI가 효율적으로 과거 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최신 트렌드까지 다 빅데이터화해서 스스로 공부 학습한 다음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야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국면으로. 되게 먼 미래고 막연했는데 그쵸.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활용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 챗 GPT를 개발한 AI 기업이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억 달러 수준의 지분을 투자해놨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판도가 어떻게 될 거냐. AI가 원래는 구글이잖아요. 맞아요. 탑 기업이 구글이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진짜요? 네. 그러면 구글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의 흐름에 있어서 투자 관점으로 AI에 투자되는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챗 GPT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빙을 활용해서 슬슬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알고리즘에 따른 광고 마케팅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하겠죠. 실질적으로 올해 내지 내년까지의 수익 지금 전망치를 봤을 때 거의 뭐 퀀텀 점프에 대한 전망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대장격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네? 이제는 또 성장 국면으로 향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 시대가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원래 AI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기존에 AI를 하려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인프라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돈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IT 대기업 공룡급 기업들만 하고 있었던 게 AI 사업이었어요. 빅테크들. 네. 근데 이게 점차 이 역시도 양산화가 되면서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기술이 높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타트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국면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역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빅테크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은 진짜 그걸 탑재하면은 또 한 번 주식에 점프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하나 제가 또 숨겨진 옥석주 하나 얘기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AI에 진짜 진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도 많이 하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근데 AI 반도체 쪽으로 또 누가 투자를 하고 있냐면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막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AI에 관련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다 적자예요. AI 전문 기업 중에서. 근데 국내에 최초로 AI 전문 기업으로 상장된 기업이 유일하게 흑자예요. 그리고 매출 성장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 셀바스 AI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바스 AI. 야.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이 있었다면 AI에는 이 셀바스 AI와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얘가 뭘 하냐면요. 음성 인식에 대한 인지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도 자동 자막 달리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음성을 AI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품화하고 대다수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기업이에요. 챗봇도 지금은 이렇게 딱 타자로 치는데 점점 사람처럼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국내에서도 챗봇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 음성 인식의 모멘텀을 갖춘 셀바스 AI와 협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AI 다음은 뭐가 될까요? 로봇의 성능, 인공지능화가 점차 진짜 사람처럼 된다면 뭐가 부각을 받겠냐? 보안입니다. 아, 보안. 네. 왜냐하면 그 로봇 해킹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네. 단편적으로 자율주행차만 보더라도 자율주행차 해킹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그 수많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다 버그 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 기반 다 이제 로봇가 할 건데 계속 불량품 나오고 갑자기 로봇아 너 가가지고 라이터 한번 불 붙여봐.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공장 불타버리면 그 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게 1세대 1로봇인데 우리 집에 로봇 한 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장난감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하는데 이 로봇이 갑자기 해킹 먹어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보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해외 미국 측에서는 특히나 이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뉴스비스에 오늘 이 시니카 방관, 신재생, 2차전지, 카메라, 방산, 반도체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로봇, AI, 그리고 보안까지 와 이렇게 정말 스토리텔링이 엄청나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운용을 좀 하시겠어요? 이 질문 항상 받지만 항상 어려워요. 제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미 현금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어떤 준비?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에 폭락이 올 준비. 그때 신익 하방반 한 종목씩 사담을 준비. 네.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이미 제가 신익 하방반에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아가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슬슬 올해부터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박스권 매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폭락이 사실 나올 가능성이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닌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국면에서 상승장이 오긴 어렵고 결국 박스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폭락장이 나온다 한들 그 지점에서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박스 장세가 제가 봤을 때는 3년 내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폭락을 하더라도 그게 막 V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그런 확률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지금은 폭락이 나오면 V자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V자 반등은 나오지만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박스가 나오면서 높다. 그래서 지금 20년, 21년 대세 상승장을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21년, 22년 대세 하락장을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경험 못한 장세가 바로 박스장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과거에 박스장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순환매를 돌면서 나왔었는데 그 한 번 나왔을 때의 주기가 박스장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은 이어지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슬슬 준비할 단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우리 멤버십 분들 위주로 박스권 매매 강의를 알려드렸고 이제 슬슬 공개적으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박스권 매매가 진짜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시기거든요. 사실 상승장이랑 하락장 때는 매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게을러야 돈 법니다.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복리 수익 누릴 수 있고요. 하락장일 때는 매매를 안 하고 최대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박스장일 때는 그때마다 주도주 계속 잡고 팔고 이렇게 회전율 돌아가면서 정말 부지런한 매매를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3년 5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회비용 다 날려요. 하지만 박스 매매하면은 그만큼 계속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분들이 그 2010년대 박스장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상향이 아니고 박스권인데 오히려 그때가 종목 장세가 나와서 돈 벌기 쉬운 장세가 나와요. 그렇구나. 그 대신 진짜 공부와 부지런함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를 하라는 것은 올라갔던 종목 다시 떨어지고 새로운 종목 또 올라가고 이런 장세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하는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매매하면은 잡는 족족 물리고 손실 본다라는 거예요. 와 어려운 장세예요. 그만큼 또 진짜 공부하고 그쵸.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로봇에 이어서 AI 보안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런 장세가 진짜 돈 벌기 쉬운 장세입니다.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지금. 네. 이번 시기 때 얼마나 내 계좌가 불어날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준비를 전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실천의 한 해로 돈을 불려가는 한 해로 좀 만들어 보려고요. 네. 수빈 씨 오늘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혹시 오시면 그 기법 조금만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수빈 씨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가정의 평화와 하시는 일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배를 여기서 드리고 싶은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미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검은 토끼 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들어서 사실 매년마다 새해 목표와 다짐을 하긴 하지만 올해만큼 강하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제 봤을 때는 올해는 진짜 기회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했고 준비를 해왔다면 올해는 그 공부를 한 걸 토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 실천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껑충 뛰어오르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응원하고요. 그를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더 공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또 공유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